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전립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도 광고를 많이 하니 소팔메토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약을 먹고도 해결 안 됐던 문제가 소팔메토 먹는다고 해결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전립선에 쓰이는 약물과 소팔메토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약물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탐스로신, 테라조신, 독사조신 성분의 알파 블로커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5알파 리덕테이지 억제제가 있습니다. 알파 블로커는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나온 것인데 방광, 요도, 전립선 평활근을 이완시켜 전립선 비대증에 많이 쓰입니다. 이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할 뿐 전립선의 비대를 막는 약은 아닙니다.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거라 보통의 고혈압 약처럼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두통, 성욕 저하,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알파 리덕테이지는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효소입니다. DHT가 탈모와 전립선 증식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DHT 생성을 줄이고 전립선 증식을 늦출 수 있지만 발기부전, 성욕 저하, 정액 감소와 같은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소팔메토 역시 5알파 리덕테이지를 억제해 DHT를 줄여주는 기전입니다. 따라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약만큼 강력하게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더 적겠죠. 그런데 이 말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효과도 약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약을 먹고 효과가 없었다면 소팔메토를 드시고 효과를 보기는 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초기에는 보통 한 가지의 약물만 쓰다가 나중에는 알파 블로커와 5알파 리덕테이지 억제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하면 초기 전립선 비대증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5알파 리덕테이지 억제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이미 비대해진 조직을 정상으로 돌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립선 증식을 늦추는 증상 억제제에 불과할 뿐이라 나중에는 이마저도 듣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 아빠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몇 년간 두 가지 약물을 꾸준히 드셨었는데요. 점점 나빠져 소변을 5분 참기가 힘들고 물소리만 나면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태가 되셨죠. 중간중간 소팔메토 성분이 들어있는 전립선 영양제를 여러 종류 드시긴 했지만 약도 듣지 않는데 그런 영양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랬던 분이 지금은 더 이상 소변 문제로 불편함이 전혀 없으신데요. 그 비밀은 아연 전달 통로를 늘리는 특이 조성 아연 복합체를 꾸준히 드셨기 때문입니다. 아연이 전립선에서 하는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전립선 건강을 바로잡으려면 첫 번째 선택이 아연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전립선에 아연이 부족하다면 전립선 질환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전립선에 아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전립선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정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유지시켜 주는데요. 정액의 30% 정도가 전립선액에 해당됩니다. 전립선액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아연과 구연산이 풍부해 세균과 염증으로부터 정자와 요로, 전립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에서 아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구연산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구연산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 노화를 늦춰주고 지방이나 칼슘이 혈관이나 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며 혈액을 맑게 합니다. 쉽게 말해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혈관이나 조직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연과 구연산은 전립선의 상피세포와 전립선액에 많이 존재하는데요. 전립선 세포는 다른 세포와 구별되는 독특한 대사가 진행됩니다. 세포 내 물질 대사 회로인 TCA 사이클을 살펴보면 시트레이트가 아이소시트레이트로 산화될 때 아코니타제가 관여를 합니다. 이 아코니타제를 아연이 저해함으로써 구연산의 농도가 높아지고
다른 세포에서보다 TCA 사이클이 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보통 TCA 사이클이 돌아가면 38개의 ATP가 생성되는 데 반해 아연이 풍부한 정상 전립선 조직은 14개의 ATP를 만듭니다. 아연은 이렇게 ATP 생산을 줄여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해 전립선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예방합니다. 즉, 아연이 부족하면 TCA 사이클이 잘 돌아가게 되고 전립선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암성 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연과 구연산 결핍이야말로 전립선 조직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립선은 페리페럴 존, 트랜지션 존, 센트럴 존, 엔테리얼 존 4개의 존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큰 존이 페리페럴 존, 그 다음이 트랜지션 존이에요. 아연 역시 이 2개의 존에 대부분 분포해야 하나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립선암은 주로 페리페럴 존에서,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트랜지션 존에서 발생하는데 전립선 질환이 생긴 분들은 이 2개의 존에서 아연의 농도가 크게 저하되어 있어요. 악성 전립선 세포로 바뀌려면 아연의 낮은 농도와 구연산의 산화 증가, 악성 ATP 생성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암 환자의 경우 전립선 액중 아연의 함량이 정상인에 비해 7배에서 10배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이는 전립선 질환이 있는 경우 아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발현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정상인에 비해 아연이 들어가는 통로가 부족해서 넉넉한 용량의 아연을 먹어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연이 세포 내로 잘 운반되려면 아연 전달 통로를 먼저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이나 발기부전, 남성 불임 등 남성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일반적인 아연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질환에서는 무엇보다 아연 수송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실험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황산 아연, A사의 유명한 킬레이트 아연, 아연 수송체를 활성화시킨 아연 컴플렉스, 이 세 제품을 각각 섭취 후 전립선에서 아연의 농도 변화를 테스트한 자료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전립선에서 킬레이트 아연과 황산 아연의 농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아연 컴플렉스의 경우 다른 아연에 비해 2배 정도의 농도 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전립선 조직으로 아연이 잘 흡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립선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아연 전달 통로가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연 수송체를 활성화시키는 아연 컴플렉스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아연의 흡수율 차이는 훨씬 더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흡수율 좋은 아연 컴플렉스라도 먹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진 않습니다. 아연의 작용 기전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해 비정상적인 조직 증식을 막는 것이고요. 이미 비대해진 조직이 정상으로 바뀌는 데에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아빠의 경우 아연 컴플렉스를 한 달 드셨을 때 약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셨고, 둘째 달이 되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애매한 말씀을 하셨고, 셋째 달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으며, 넷째 달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아빠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연 컴플렉스를 드신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듯 하다가 점점 꾸준히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연의 매력입니다. 약의 경우 증상 억제를 먼저 하는지라 먹자마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것과는 반대인 거죠. 중증으로 넘어가면 약은 진행 속도를 늦출 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해결하는 영양소들은 전립선 대사를 정상으로 바꿈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대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립선, 발기부전 문제만큼은 반드시 아연 수송체를 늘리는 특이 조성 아연 컴플렉스가 있으니 그걸로 선택해서 드시고요. 무조건 최소 4개월 이상 드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흡수율이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전립선 질환이 있으시다면 최소 아연 35mg 이상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전립선 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아연이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하고 중요한 만큼 남녀노소 불문하고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평생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아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병원에서는 해결하지 못해 만성질환이 됐지만 영양요법으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은 것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드셔보시고 전립선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연 제품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묻지 마시고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블로그 주소는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